제형 경계 폭은 0.6m니까 60c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여야 된다. 근데 대부분 2m를 초과해요. 초과해서 좀 뭐 높게 돼 있는 데도 많잖아요. 요 폭은 뭐고 그러면 수직거리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가 천장이고 여기가 바닥이다 그러면은 제형 경계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폭이라고 그러고요. 요 바닥에서부터 요 제형 경계 하단까지를 수직거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폭이 최소 0.6m는 넘어야 되고 수직거리는 2m 이내가 좋은데 넘어도 된다 그 얘기잖아요. 2m를 초과해도 된다. 그리고 제형 경계의 벽은 배연시 기류에 따라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가동식의 경우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피해를 주지 않는 구조이고 급속히 하강하지 말아라. 501은 이제 제연 설비인데 요거를 거실 제연 설비라고 용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1A는 이제 뭐 특별 피난 계단이나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이나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는 제연 설비인데 그거는 부속실 제연 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연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거실 제연 설비는 뜨거운 연기를 배출을 하는 게 목적인 거고 부속실 제연 설비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극기 가압을 해서 연기가 계단실이나 부속실로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방식이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거실 제연 설비는 목적이 연기 배출이니까 이제 배연이 답이다 그러면 이제 부속실 제연 설비는 연기를 침입 못하게 하는 방연부석 개념이니까 이제 방연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거실 제연 설비는 제가 보기에는 배출이 중요해요. 연기 배출이. 배출용 선풍기라든지 배출용 배출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극기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극기량을 좀 작아도 상관없다고 하잖아요. 외부에서 자연적으로 공기도 유입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배출량에 지장이 없으면 극기량이 약간 부족을 하더라도 문제 없다 이렇게 그 성능 기준에 있을 정도로 급기보다는 배출이 훨씬 중요하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부속실 제연 설비는 극기 선풍기가 훨씬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전층에 대한 부속실에 대한 극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압이라든지 누설량, 방연 분석 이걸 다 계산을 했을 때 엄청난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극기 선풍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용량이. 근데 배출은 뭐냐면요. 이거는 뜨거운 연기를 배출하는 건 아니라 우리가 차압을 유지하기 위한 유입 공기 배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해층, 그 해당 층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출용 선풍기를 보면은 용량이 작아요. 규모가. 왜? 전층을 다 배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층 한 개 층 또는 뭐 20개 층이 넘어가면 2개 층만 이렇게 배출할 정도로 그 정도 양만 계산하니까. 그래서 이 부속실 같은 경우는 극기 선풍기가 훨씬 더 중요하고 거실 제연 설비는 이제 배기가 중요하다. 이런 개념만 가지고 한번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501 그 거실 제연 설비의 제연 구역의 구역은 2000강66 그래요. 2000강66 그래서 하나의 제연 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층의 구분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별도로 제연구역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2개 층 이상에 미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의 제연구역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여야 됩니다. 그래서 방어구역 우리가 수계 방어구역은 3000. 그 다음에 경보설비의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600인데 제연구역은 1000이다. 그리고 거실과 통로는 그전에는 이게 상호였거든요. 상호 제연구역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지금은 상호라는 말 안 쓰고 각각 제연구역 할 거라고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각각 제연구역 해라. 그 다음에 하나의 제연구역은 이제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요 내용이 뭐냐 대각선의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각형일 때 이제 이 대각선의 길이가 60m다. 이걸 원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직경으로 보면 되죠. 들어갈 수 있을 것. 네, 경계구역은 한 변의 길이가 50m잖아요. 그렇죠? 대각선의 길이. 그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통로 같은 경우는 통로가 길이가 길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그 통로의 길이는 6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그 이유도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연기가 이렇게 가면 식으니까 하강하면 안 되니까 너무 길게 제연구역을 잡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제연구역에 또 요거는 이제 구획 설정 기준이고 구획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구획 구조는 3가지가 있는데 구조적인 보루도 할 수 있고 제연 경계벽. 그러니까 제연 경계라는 말을 쓰면 제연 경계벽이란 말을 줄여 쓴 게 제연 경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벽도 돼요. 이런 벽도 벽으로 다 막혀 있으면 그게 제연 경계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 대신 또 가동벽도 되고 방화 셔터도 되고 방화문도 된다 이거죠. 네, 가동벽은 이제 제연 커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숨겨져 있다가 이렇게 그 제연 경계 높이까지 딱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영화 상영관이라든지 뭐 이런데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보면 평소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비기 싫으니까 가동식으로 딱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린 보통 뭐 제형 커튼이다 뭐 이런 용어로 많이 쓰고 있는데 정확한 화재 안전 기준에는 제형 커튼이란 말은 없어요. 요 세 가지를 쓰면 되죠. 그리고 구획 접합 기준은 요 구획에 대한 적합 기준 3가지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제형 구획 설정 기준 5가지하고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재료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재질은 내화 재료, 불연 재료, 제형 경계벽 등으로 성능을 인증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 파괴되지 않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망인유리나 이런 유리 계열도 많이 하죠. 지하철 역사 같은 데 보면 항상 이렇게 망인유리 같은 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내려와 있는 거.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도 망인유리가 불연 재료이기 때문에 변형되지 않게끔 금속 재질로 이렇게 틀을 딱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형 경계는 제형 경계 폭은 0.6m니까 60c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여야 된다. 근데 대부분 2m를 초과해서 좀 뭐 높게 돼 있는 데도 많잖아요. 요 폭은 뭐고 그러면 수직거리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가 천장이고 여기가 바닥이다 그러면은 제형 경계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폭이라고 그러고요. 요 바닥에서부터 요 제형 경계 하단까지를 수직거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폭이 최소 0.6m는 넘어야 되고 수직거리는 2m 이내가 좋은데 넘어도 된다 그 얘기잖아요. 2m를 초과해도 된다. 그리고 제형 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가동식의 경우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피해를 주지 않는 구조일 거. 급속히 하강하지 말아라. 근데 제형 커튼 같은 경우는 사람 머리 있는데 바닥까지 내려오진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명 피해를 주진 않아요. 근데 아까 가동식의 벽 중에서도 방화 셔터도 가능했잖아요. 근데 방화 셔터 같은 경우는 뭐 1단 강하다 그러면 바로 그냥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람의 인명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방화 셔터도 가동식의 벽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재현 설비, 재현 방식은 예불통 그래서 예상 제형 구역에 대하여 화재 시 연기 배출과 동시에 공기 유입이 될 수 있게 하고 배출 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 말은 뭐냐면요. 좀 말이 어려운데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요런 식인데요. 이제 이게 배출 구역의 거실일 경우에 동시에 통로에 유입이 되라. 이게 벽으로 이렇게 구획이 돼 있을 때는 요 거실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여기서 거실에 배기를 했을 때는 이 복도에 극기를 해줘서 이 연기가 복도로 나오지 않게끔 하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배출구의 거실일 경우에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되어서 이쪽으로 나오지 않게끔 복도에 극기가압을 해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래도 불구하고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이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통로 오미제 그러잖아요. 거실에 인접한 실들이 50제곱미터니까 이제 조그만 실들이 따다닥 붙어 있을 때에는 이럴 때에는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않고 통로의 배출로 가름할 수 있다. 그 대신 경유 거실일 때에는 직접 배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통로로 배출을 해버리니까 거실에서 통로로 연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좋은 방식은 아닌데 실이 조그마니까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건데 꼭 좋은 방식은 아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50제곱미터 이마일 때 통로 배출을 하니까 여기서 배출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화재가 나면 여기서 배출을 하니까 여기가 부합이 생길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연기가 일로 나오겠죠. 그래서 꼭 좋은 방식은 아니다. 근데 실이 조금 하니까 그냥 이렇게 봐주는 거다 그런 거지. 이게 여기서도 보면 통로 배출의 문제점은 거실의 연기를 통로로 유입시킬 수 있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 실이 작아도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는 게 더 좋다 그런 얘기예요. 실이 조그마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완화시켜 준 거죠.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통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제형구로 간주하지 않는데 조건이 있어요.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뭐 가연성 물질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아까 거실과 통로는 각각 제형구역 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로 같은 경우도 제형구역으로 간주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테리어 같은 걸 복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연물이 또 없을 수는 없다. 나중에 변경하게 되면 가연물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짐 같은 것도 놔두고 하면 가연물이 생기니까 나중을 위해서라도
제형구역으로 해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배출량 기준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은 좀 중요하니까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1제곱미터당 1세제곱미터 미니예요. 그러면 이게 CMH로 가면 이게 60 CMH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당 60이잖아요. 그렇죠? 배출량이 최소가 5,000 이상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5,000 CMH잖아요.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하면 있잖아요. 83점 얼마 나와요. 84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은 그냥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5,000 적용하면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5,000 나누기 60을 하면 뭐 83점 얼마 나오니까 요 실보다 작은 70 제곱미터다 실 규모가 80제곱미터다 실 규모가 그러면은 계산할 필요 없다 이거지. 그냥 5,000 적용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수직거리가 2m도 있고 4단계로 나눠지는데 자 25,000, 30,000, 35,000 여기서 만 차이가 나요. 그리고 다시 또 30,000으로 시작해서 35,000, 40,000, 50,000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표를 외우셔야 돼요. 계산 문제에서는 이 표를 안 주거든. 그럼 자기가 수직거리를 보고 이걸 선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배출량 같은 경우 이제 40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이제 4만부터 시작하죠. 4만, 45,000, 5만, 6만이고 그 다음에 45,000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경이 40m 넘을 때는 그럴 때는 45,000부터 시작해서 5만, 55,000, 6만 이게 만 차이가 나죠. 이 표를 외우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 하시면서 숙달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통로일 때는 이제 45,000 이상으로 해라 이 얘기거든요. 이 기준을 따라라 이거죠. 수직거리가 2m 이하는 그냥 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준하고 같이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동 예상 제한 구역은 이제 단독 제한처럼 상호 제한이 아니라 그 제한 구역 자체를 뭐 4개면 4개, 5개면 5개를 전부 다 하나로 다 합쳐가지고 전부 다 싹 배출시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긴 좋지요. 근데 이제 그 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큰 실들은 못하고 조그만 실들을 묶어서 한 번에 싹 배출하는 시퀀스가 좀 편해지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벽으로 구획될 때는 다 합쳐요. 벽으로 구획될 때는 조그만 실들이 있으면 그 실들에 대한 배출량을 다 계산해서 전부 다 합치고 벽으로 구획할 때는 합치고 제형 경계로 할 때는 최대값으로 한다 이거죠. 벽합 경최 그래서 제형 경계로 할 때는 최대값으로 한다. 배출량 중에. 그 배출구 같은 경우는 400제곱 미만인 배출구도 있고 또 400제곱미터 이상인 배출구도 있고 또 공기 유입구도 있어요. 400제곱미터 미만인 공기 유입구도 있고 400제곱미터 이상인 공기 유입구도 있는데 그냥 쉽게 가시자고요. 쉽게 가실게요.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배출구가 400제곱미터 미만이면 요 H보다 2분의 1 이상 높은 데다 해라 그 얘기예요. 이 벽 중간보다는 2분의 1 이상 높은 데다 해라. 배출은 위에서 해야 되니까 연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상부에 있으니까 상부에서 배출해라 그 얘기예요. 2분의 1 이상 넘어가면 되는 거다. 요 정도. 그리고 400제곱미터 미만인데 제형 경계로 구획된 경우는 요 제형 경계보다는 높아야 된다 이거였죠. 그 얘기고. 벽으로 구획된 경우가 있고 제형 경계로 구획된 경우가 있고. 그리고 배출구는 하나의 배출구는 수평거리가 10m 이내야 된다 그래서 요 배출구에서 요 각 부분까지 10m 이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요거는 스프링클러랑 똑같습니다. 스프링클러 수평거리 똑같기 때문에 2R 코사인 45도로 정방향일 때 이렇게 배치를 하면 돼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공기 유입 방식 유입구인데요. 유입 방식은 통로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자연 유입되는 방식이 있거든요. 공기 유입 방식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연 유입이라고 해서 여기서 들어와서 이렇게 이건 제형 경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유입되는 방식이 있고 이건 자연 공기 유입 방식이고 그리고 400제곱미터 미만일 때에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5m 이상 또는 장병 길이의 2분의 1 이상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출구하고 공기 유입구는 어느 정도 거리를 띄우라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붙어 있으면은 공기 유입은 화재가 있으면 화재에다가 이제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재를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걸 띄워라 그런 얘기거든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배출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5m 이상 또는 2분의 1 이상은 띄어라. 요 거리를. 그리고 400제곱미터 이상인 거실 같은 경우는 공기 유입구는 바닥에서 1.5m 이하로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부 긋기를 해라 이거거든. 규모가 좀 크면은 상부에서 막 긋기하지 말고 하부 긋기를 해가지고 청결층을 유지해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결층 유지라는 개념이 있고 뭐 시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규모가 크면은 하부 긋기를 해서 청결층을 유지해라. 하부에서 긋기하고 상부에서 배출해라. 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형 경굴에 구획된 공동 예상구에서 공기 유입구인데요. 이 하부 긋기를 할
할 때 문제가 없어요. 여기선 상부극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역이 다를 때는 상부극기를 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제형 경기할 때는 상부극기도 있다. 이게 상호 제한 방식이죠. 그리고 이런 기준도 있는데 이 공기 유입구가 이 제형 경계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으면은 제형구역 2에서 화재가 나면 이 댐퍼가 닫혀가지고 이걸 쓰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화재가 났는데 공기 유입구니까 이쪽에서 극기를 해주잖아요. 극기 해주면 여기 화재가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닫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유입 풍속은 5m/s 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기가 유입될 때 빠르게 나와버리면은 이게 화재 쪽을 확산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하게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5m/s로 이하로 하고 상향으로 분출되면 안 된다.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액세스 플러 밑에서 올라올 때는 1m/s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 유입구의 크기가 배출량 1세제곱미터/민 60cmh죠. 이때에 대해서는 35cm 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는 해야 된다.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도 공기 유입구 그릴 그 면적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35제곱센티미터는 어디서 나왔냐? 요 5m/s 있잖아요. 요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요 35cm에 근거를 해보니까 4.8 정도 미터/s 나온다. 그래서 같은 맥락이다. 5m/s를 계산해보니까 그 1세제곱미터/민에 대해서 35제곱미터 정도의 그 면적이 필요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건 Q는 AV에서 다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속방정 시 Q는 AV에서 구한다. 그리고 이제 공기 유입량이 이 화재 안전위원회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공기 유입량은 배출량 이상으로 하라고 돼 있었다고요. 배출량 이상. 근데 그게 지금은 잘못됐다 해가지고 공기 유입량은 배출에 지장이 없는 양으로 하라.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장이 없는 양이 얼마냐? 세부적인 그 양은 나오지 않았는데 미국 기준을 보니까 극기량은 배출량의 한 70에서 80% 정도로 선정하는 게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질량 유량으로 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공기의 양이 늘어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질량 유량으로 하지 않고 최적 유량으로 하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양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들어올 때 보니까 4만 CBH라는 게 20도씨일 때는 밀도가 1.2kg/요런 요 정도 밀도로 들어온대요. 근데 이 화재가 나서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약 150도에서는 밀도가 0.83kg으로 줄어든대요. 그러니까는 배출되는 양이 들어온 양이 100이면 70에서 80%만 나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 20, 30%는 어떻게 되겠냐? 과압이 생긴다 이거죠. 이렇게 과압이 생기면서 이렇게 통로로 다시 빠져나가니까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잖아요. 연기가 복도로 다시 나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질량 유량으로 환산했을 때는 들어온 양이 100이 들어오면 나가는 양은 온도가 높아지면 나가는 양은 70에서 80%밖에 안 나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을 줄여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배출량의 70에서 80% 정도로 양을 줄여도 된다 이런 얘기고 성능 기준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배출량에 지장이 없으면 공기 유입량이 미달이 되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요 정도 하시고 배출구의 설치 위치는 4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 아까 제가 2분의 1 이상 넘어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림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중간 윗부분에 설치하면 되고요. 제형 경계로 되어 있을 때는 제형 경계 하단보다 높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림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출구는 수평거리 10m 이내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400제곱미터 이상인 통로 외의 예상 제형 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 위치는 벽으로 되어 있을 때는 2m 이상 해야 돼요. 바닥에서 그리고 제형 경계일 때는 하단보다 높아야 되고 수평거리는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유입공기 배출 방식은 아까 제가 강제 유입도 있고 자연 유입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공기 유입급에 대한 위치는 아까 배출구하고 직선거리가 5m 이상이 되거나 또는 장변의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페이지 수로는 19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400제곱미터 이상인 그 실에 대해서는 하부 극기를 해라.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를 해라. 그리고 아까 그 유입구가 제형 경계 하단보다 높은 경우에는 폐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유입구는 폐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댐퍼가 있을 때는 그 댐퍼도 자동 폐쇄되도록 해라. 그리고 공기 유입구의 이제 공통 기준인데요.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m/s 이하로 돼야 되고 상향으로 분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액세스 플러처럼 바닥에서 유입되는 경우에는
풍속이 1m/s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공기 유입구의 크기는 1세제곱미터 민에 대해서 35제곱cm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공기 유입량은 배출량이 배출에 지장이 없는 양으로 해야 된다. 이게 바뀐 것 중에 하나예요. 그전에는 이게 극기량은 배출량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배출에 지장이 없는 양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거가 과연 얼마냐 양이 그랬을 때 배출량의 70에서 80%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 작아지는 거예요. 극기량이 배출량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 거실제원 설비는 제가 보기에는 배출이 중요해요. 연기 배출이. 배출용 선풍기라든지 배출용 배출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극기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극기량을 좀 작아도 상관없다고 하잖아요. 외부에서 자연적으로 공기도 유입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배출량에 지장이 없으면 극기량이 약간 부족을 하더라도 문제 없다 이렇게 그 성능 기준에 있을 정도로 급기보다는 배출이 훨씬 중요하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부속실 제원 설비는 극기 선풍기가 훨씬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전층에 대한 부속실에 대한 극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압이라든지 누설량, 방염 분석 이걸 다 계산을 했을 때 엄청난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극기 선풍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용량이. 근데 배출은 뭐냐면요. 이거는 뜨거운 연기를 배출하는 건 아니라 우리가 차압을 유지하기 위한 유입 공기 배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해층, 그 해당 층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출용 선풍기를 보면은 용량이 작아요. 규모가. 왜? 전층을 다 배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층 한 개 층 또는 뭐 20개 층이 넘어가면 2개 층만 이렇게 배출할 정도로 그 정도 양만 계산하니까. 그래서 이 부속실 같은 경우는 극기 선풍기가 훨씬 더 중요하고 거실 제원 설비는 이제 배기가 중요하다. 이런 개념만 가지고 한번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 유입구의 크기가 배출량 1세제곱미터 민 60cmh죠. 이때에 대해서는 35cm 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는 해야 된다.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도 공기 유입구 그릴 그 면적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35제곱센티미터는 어디서 나왔냐? 요 5m/s 있잖아요. 요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요 35cm에 근거를 해보니까 4.8 정도 m/s 나온다. 그래서 같은 맥락이다. 5m/s를 계산해보니까 그 1세제곱미터 민에 대해서 35제곱미터 정도의 그 면적이 필요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건 Q는 AV에서 다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속방정 시 Q는 AV에서 구한다. 그리고 이제 공기 유입량이 이 화재 안전기준이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공기 유입량은 배출량 이상으로 하라고 돼 있었다고요. 배출량 이상. 근데 그게 지금은 잘못됐다 해가지고 공기 유입량은 배출에 지장이 없는 양으로 하라.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장이 없는 양이 얼마냐? 세부적인 그 양은 나오지 않았는데 미국 기준을 보니까 극기량은 배출량의 한 70에서 80% 정도로 선정하는 게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질량 유량으로 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공기의 양이 늘어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질량 유량으로 하지 않고 최적 유량으로 하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양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들어올 때 보니까 4만 CMH라는 게 20도씨일 때는 밀도가 1.2kg/요 정도 밀도로 들어온대요. 근데 이 화재가 나서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약 150도에서는 밀도가 0.83kg으로 줄어든대요. 그러니까는 배출되는 양이 들어온 양이 100이면 70에서 80%만 나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 20-30%는 어떻게 되겠냐? 과압이 생긴다 이거죠. 이렇게 과압이 생기면서 이렇게 통로로 다시 빠져나가니까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잖아요. 연기가 복도로 다시 나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질량 유량으로 환산했을 때는 들어온 양이 100이 들어오면 나가는 양은 온도가 높아지면 나가는 양은 70에서 80%밖에 안 나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을 줄여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배출량의 70에서 80% 정도로 양을 줄여도 된다 이런 얘기고 성능 기준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배출량에 지장이 없으면 공기 유입량이 미달이 되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